2025년 하반기 아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정말 지루하다. 숨 막힌다.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2021년의 환희, 2022년의 혹독한 겨울, FTX라는 거대한 배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현물 ETF 승인이라는 역사적인 순간까지 우리는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처럼 섬뜩할 정도로 고요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루한 차트가 사실은 거대한 세력들이 쩐의 전쟁을 숨기기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라면 어떨까요? 모두가 1%, 2%의 작은 등락에 신경을 곤두쓰는 바로 이 순간 월가의 거물들과 극소수의 스마트머니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다음 10년을 좌우할 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체스판의 비밀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의 이 답답한 고요함이 얼마나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기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마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마치 태풍의 눈 같아요. 중심은 평온하지만 그 주변은 어마어마한 힘들이 격렬하게 부딪히며 다음 방향을 탐색하고 있거든요. 이 소용돌이의 핵심은 바로 비트코인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얼굴 때문입니다. 바로 디지털 금이라는 믿음과 위험 자산이라는 현실이죠. 첫 번째 얼굴,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 이건 비트코인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철학이에요.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다는 절대적 희소성 말이죠. 이건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의 땅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그 도시가 발전할수록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죠.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세상의 맨해튼에 있는 한정된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팬데믹 시절 각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게 세상에 돈이 흔해질수록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수량이 정해진 비트코인은 우리의 자산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바로 장기 투자자들이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 모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겐 정반대의 얼굴도 있어요. 바로 나스닥의 고성장 기술주처럼 움직이는 위험 자산의 모습입니다. 아마 직접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돈을 풀면 그 유동성은 가장 먼저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는 기술주와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와 축제를 벌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도 이들이죠.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험 신호냐, 위험 회피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시장이 이 두 가지 성격 사이에서 완벽한 힘의 균형을 이루며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금이니까 가치 있어 라는 믿음의 매수세와 그래도 당장 것이 경제가 불안하고 금리 인하가 확실하지 않잖아 라는 현실적인 관망세가 맞부딪히니 가격이 쉽게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옆으로만 기어가는 거죠. 여기에 미국, 유럽, 일본이 서로 다른 춤을 추고 있는 글로벌 경제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안개 속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금리를 내리는데 미국은 버티고 일본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복잡한 상황은 달러의 가치를 요동치게 만들고 이는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미국 연준의 입만 바라보는 시대를 지나 전 세계 돈의 흐름이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게임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화끈한 맛이 없다고 하세요. 그쵸? 자고 일어나면은 30% 올라 있고 그런 짜릿함이 그립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지루함이야말로 비트코인이 드디어 동네 골목대장에서 벗어나 월스트리트라는 메이저리그에 당당히 입성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과거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으로 취급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살인적인 변동성이었어요. 고객의 소중한 돈을 관리해야 하는 그들에게 자산 가치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악몽과도 같았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았죠. 하지만 이제 그 야생마가 최고의 조련사들을 만나 늠름한 경주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조련사가 바로 2024년 1월에 시장에 등장한 비트코인 현물 ITF입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금융상품 하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분리되어 있던 암호화폐의 섬과 전통 금융의 대륙을 잇는 거대한 금융대교가 놓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ITF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접근성과 신뢰라는 두 개의 선물입니다. 이전에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면 해킹 걱정, 지갑 관리, 복잡한 규제와 회계 처리까지 머리 아픈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나타나서 골치 아픈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여러분은 그냥 저희 믿고 주식 사듯이 편하게 투자만 하세요 라고 길을 활짝 열어준 거죠. 특히 블랙록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회사가 운용하는 자금은 웬만한 대륙의 GDP를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그런 그들이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상품 라인업에 올렸다는 건 이 자산, 이제 우리가 보증하는 안전 자산입니다. 라고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에게 공인 도장을 찍어준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돈의 벽이 실제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죠. 보수적이기로 유명해서 첫 번째 도미노로 불렸던 미국 위스콘신주 연기금까지 비트코인 ITF를 포트폴리오에 담았다는 건 이제 다른 연기금과 국부펀드들도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할 명분이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시장은 과거처럼 고래 몇 마리가 물량을 던진다고 해서 휘청거리는 작은 웅덩이가 아닙니다. 월가의 자본이라는 마르지 않는 강물이 꾸준히 유입되며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는 거대한 호수로 체급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지금의 이 안정적인 지루함은 바로 이 구조적인 힘에서 나오는 건강한 성장통인 셈이죠.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지루함에 지쳐 하나둘씩 떠나갈 때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똑똑한 돈들은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물량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는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전도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있습니다. 그는 현금은 녹아내리는 얼음이지만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담은 빛과 같다는 확고한 철학으로 심지어 회사 이름으로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시장 전체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최후의 방어선이다 라고 말해주는 심리적 다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이건 특정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 부품처럼 블록체인의 투명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온체인 데이터라는 CCTV를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보입니다. 바로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단 한 번도 팔지 않고 꽉 쥐고 있는 장기 보유자들의 보유량은 오히려 역사상 최고치를 향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들은 이 지루한 시장을 떠나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를 믿는 진짜배기 투자자들은 지금 이 지루한 시기를 다음 10년을 준비할 일생일대의 매집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공포와 지루함에 던지는 물량을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받아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슬슬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대한 에너지가 압축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언제, 어디로 터져 나갈까요? 바로 많은 분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읽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커다란 저수지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장 큰 댐이 차지하는 물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과거 불장을 복귀해보면은 거의 공식처럼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말이죠. 1단계, 비트코인이라는 거대댐의 물 채우기. 시장에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가장 먼저 가장 크고 안전한 댐인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때 도미넌스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죠. 2단계, 첫 번째 방류, 이더리움이라는 호수로 비트코인 댐이 가득 차고 나면 그제야 수문을 열어 다음으로 큰 호수인 이더리움과 같은 우량 알트코인으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이때부터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시작하죠. 3단계, 수천 개의 강과 하천으로 쏟아지는 대축제, 이더리움 호수마저 가득 차면 그 돈은 다시 수천 개의 작은 강과 하천, 즉 시장의 핫한 테마를 가진 중소형 알트코인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는 알트코인 대축제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여기에 과거에는 없었던 아주 강력한 터보 엔진 혹은 워터 펌프가 하나 더 달렸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죠.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두 번째 공식 통로가 열렸다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댐에서 다른 강으로 물을 옮기려면은 복잡한 수로 공사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냥 주식 계좌에서 비트코인 ETF 팔고 이더리움 ETF 구매라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초고속 펌프가 생긴 겁니다. 돈이 흐르는 속도와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거대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과거에도 중요했던 심리적, 기술적 지지선인 50%를 깨고 내려온다면 그건 아마도 새로운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축포가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RWA 디핀, AI 플러스 크립토 같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인공들을 눈여겨봐야겠죠. 자, 오늘 긴 이야기의 조각들을 모두 맞춰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비트코인 시장의 지루함은 결코 침체나 죽음이 아닙니다. 다음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거대한 용수철을 최대한으로 압축하고 있는 에너지 응축의 과정입니다. 월가라는 든든한 아군이 시장의 뼈대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스마트 머니들이 다음 10년의 부를 위해 조용히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졌습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뉴스가 도배될 때는 어쩌면 우리가 행동하기에 가장 늦었을 때일지 모릅니다. 진짜 기회는 바로 지금처럼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지루함에 지쳐갈 때 그 속에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숨어있는 법이니까요. 저 단기적인 가격에 우리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본 이 거대한 비밀 지도를 보며 다가올 파도를 준비하는 현명한 서퍼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의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